AC 오프닝 내레이션 초반 10부터 15초.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서 10년 후 갑자기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그 안에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기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죽은 남편과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됐죠.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과 후회, 용서와 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당신은 분명 울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온 소포. 죽은 자가 남긴 가장 살아있는 이야기. 일부 영화 같은 스토리텔링. 1장 죽은 자가 보낸 소포. 10년 전에 죽은 남자가 보낸 소포가 도착한 날. 우리 집의 정적이 깨졌다. 장면 1에서는 안 될 노크. 오전 7시 3분이었다. 안개 낀 서울 아침의 습한 기운이 감도는 낡은 아파트 복도. 영숙이 티백에 뜨거운 물을 붓던 순간 노크 소리가 났다. 3번, 꾸준하고 조심스럽게. 이 시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배달원이 헬멧을 쓴 채 점심 트레이만 한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아무런 표시도 발신인 정보도 없었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글씨체로 그녀의 이름만 손으로 적혀 있었다. 이 소포는 10년 전에 도착 예정이었어. 배달원이 중얼거렸다. 장난인 줄 알고 거의 던질 뻔했어요. 영숙은 눈을 깜빡였다. 미안해. 누가 예약한 거야? 철상. 오늘 배송 예정이야. 6월 7일. 그 이름이 무덤에서 속삭이는 듯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철상. 그녀의 남편. 죽었다. 10년. 정확히 오늘. 장면 두 상자와 그것이 풀어놓은 기억. 그녀는 부엌 바닥에 앉아 잊혀진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평범한 시계가 들어있었다. 가죽끈이 닳고 바늘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영숙에게 그것은 기억의 시한폭탄이었다. 그녀는 철이 그것을 잃어버린 정확한 날을 기억했다. 비 오는 날 가게가 물에 잠겼던 날이었다. 철은 미끄러져 넘어졌고 웃어넘기며 말했다. 시간을 잃으면 어쩌면 당신을 위해 더 젊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시간이 이미 그를 데려간 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이다. 상자 바닥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다. 하나씩 네가 잊은 모든 것을 돌려줄게. 영원히 내 것이야. 철아. 3장. 유령을 거부한 딸 미경은 그날 늦게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11월의 서울 바람처럼 차가웠다. 엄마,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가 돌아가셨어. 소름 끼쳐. 하지만 이건 아빠의 필체야. 그리고 시계지. 아빠는 알고 있었어. 누군가 장난치는 거야. 그게 다야. 두 사람은 또 말다툼을 했다. 언제나처럼 미경이 몰랐던 것은 엄마가 10년 동안 매일 밤 울다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철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는 기억했다. 4장. 아파트에 잊혀진 구석 그날 밤. 미경이 불신과 업무 전화에 휩싸여 떠난 후 영숙은 낡은 캐비닛으로 향했다. 몇 년 만에 열어보는 캐비닛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가게 영수증, 그리고 철이가 처음 만났을 때 쓴 편지가 담긴 신발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다. 먼지가 쌓이고 금이 간 상태였다. 하지만 그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쓰인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다.
세 번째 패키지를 받고 나서야 재생해. 영숙은 그것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네가 계획한 거잖아. 내가 아직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영숙은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그리고 다시 웃었다. 마무리 내레이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계획이었다면 어떨까요? 유령이 아니라 기억으로. 정교하게 시간을 정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그리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10년 후에 잃어버린 누군가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잃어버린 사람을 기다리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기억은 절대 죽지 않는다.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과거의 돌아옴. 영화적 내러티브 두부. 리본과 폭풍을 읽을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겠습니다. 파타무 시네마틱 스토리텔링 제2화 리본과 폭풍. 죽은 사람이 남긴 선물이 다시 도착했을 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번째 인사였다. 장면 5. 두 번째 택배. 붉은 리본그로부터 일주일 뒤 또 한 번 택배가 도착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우체부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내려놓고 사라졌다. 상자는 이전과 똑같았다. 이름이 송을씨로 적혀 있고 보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엔 뭐야, 당신. 상자를 열자 안에는 붉은 리본이 곱게 접혀 있었다. 그 리본은 낡고해졌지만 그녀는 단번에 알아봤다. 결혼식 날 상출이 직접 그녀의 머리에 메어준 그 리본. 그리고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그날의 마지막 사진. 상자 밑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모습이야. 그날 네가 웃던 모습.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 그녀는 리본을 조심스레 머리에 대보았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과거의 자신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장면 6달의 의심 감정의 충돌 미경은 그날 밤 다시 집에 들렀다. 두 번째 상자를 본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이건 좀 심해요. 누가 일부러 엄마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 리본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상처받는 게 더 문제라고요. 두 사람의 감정이 부딪혔다. 하지만 이번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내 아빠는 마지막까지 나를 웃게 해줬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는 거야. 그걸 왜 너는 무서워해?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껏 한 번도 엄마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방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장면 7. 폭풍 속의 기록. 과거의 비밀.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비는 점점 새졌고 천둥이 창문을 울렸다. 영숙은 부엌 창가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택배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시간을 정밀하게 계산한 감정의 편지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잊고 있던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꺼냈다. 테이프 위에는 그 이름. 세 번째 상자가 오면 이걸 들어줘. 그녀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아직은 작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기억은 때로 폭풍처럼 찾아온다. 그리고 어떤 기억은 우리가 외면해도 끝내 우리를 찾아온다. 남겼다면 당신은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에게 위로를 전해보세요. 기억은 남는다. 아지달 감성 스토리. 일주일 사랑의 메시지. 시절 시네마틱 드라마 준비되시면 다음 파트인 파트 3. 잊혀진 목소리와 마지막 요리를 이어서 작성해 드릴게요. 원하시면 말씀만 해주세요. 파트 3. 시네마틱 스토리텔링 제3화 잊혀진 목소리와 마지막 요리. 어떤 목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냄새는 한 사람의 사랑을 통째로 담아낸다. 장면 8. 세 번째 상자, 카세트 테이프. 며칠 후 세 번째 상자가 도착했다. 이번엔 밤이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상자는 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영숙은 천천히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손에 들려있는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 상자 안에는 오래된 조리도구 하나, 그리고 그 옆엔 낯익은 봉투.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맛. 네 손에서 다시 보고 싶어. 줄. 영숙은 봉투를 열고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비비, 익, 잡음이 흐르고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영숙, 이걸 듣고 있다면 넌 아직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겠지. 내가 제일 그리운 건 너의 김치전 냄새였어. 반죽하던 너의 손, 다 익기 전 항상 하나 몰래 먹던 너.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주방 바닥 위에서 무릎 꿇은 채 눈을 감고 그의 목소리에 몸을 맡겼다. 장면 9. 딸과의 첫 번째 조리. 세대를 잇는 순간 미경은 퇴근하고 들어와 어두운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엄마를 보고 멈춰 섰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엄마는 눈물 섞인 웃음으로 반죽을 치고 있었다. 이걸 아빠가 좋아했어요. 응, 그 사람 김치전만 보면 애처럼 웃었지. 잠시 침묵. 그리고 미경이 옆에 앉았다. 나도 한번 해볼래요. 어색했지만 두 세대의 손이 한 접시의 기억 위에 겹쳐졌다. 기름 냄새가 퍼지자 주방은 다시 집이 되었다. 장면 10. 그날의 레시피, 사랑이 담긴 한 끼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영숙은 젓가락으로 김치전을 접시에 옮겨 담으며 말했다. 이게 아빠랑 마지막으로 같이 먹은 거야. 엄마는 왜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너도 잊고 싶어 그랬잖니.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김치전을 한 입 물었다. 이 맛 왜 이제야 기억이 나지?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침묵 속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화해와 눈물,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마무리 내레이션, MC 톤. 음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마음이고 때로는 말로 하지 못한 마지막 사랑합니다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따뜻한 식탁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준비되시면 다음 파트인 파트 4. 어린 시절의 그림자를 이어서 써드릴게요. 파트 4. 시네마틱 스토리텔링 제4화 어린 시절의 그림자.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자주 잊히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장면 10일 잊힌 상자. 아빠의 일기장 비오는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오래된 찬장을 정리하다가 포장도 뜯지 않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다. 그 위엔 낯익은 글씨. 이건 우리 딸에게.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상자 안에는 쌍출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함께 접힌 작은 편지 한 장. 언젠가는 미경이가 이걸 볼 날이 오겠지. 그날 날 미워하더라도 괜찮아. 하지만 진심만은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장을 가만히 딸의 가방에 넣었다. 장면 12버스 안아빠의 목소리와 딸의 눈물 다음 날 미경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가방을 열다가 우연히 일기장을 발견한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첫 장을 펼친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아빠의 고백을 마주한다. 우리 딸은 어릴 적부터 똑똑했다. 하지만 그 똑똑함이 세상과의 벽이 될까봐 늘 걱정이었다. 난 좋은 아빠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단 한순간도 널 안 사랑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분명 기억 저편 어딘가에 아빠가 등을 토닥여주던 밤들이 있었다. 장면 열쇠, 숨겨졌던 진실, 그날 밤의 고백. 에미큉은 퇴근하자마자 엄마를 찾아간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방에 마주 앉았다. 엄마, 난 어릴 적부터 아빠가 날 외면한다고 느꼈어요. 항상 가게, 항상 바쁘고 난 그냥 귀찮은 존재였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널 어루만지는 법을 몰랐어. 근데 매일 밤 내 사진을 쳐다보며 내가 자격이 있을까라고 중얼거렸단다. 침묵, 그리고 작은 울음. 그 울음은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인 오해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장면 14. 그림자 속의 빛, 추억을 마주하다. 그날 밤 미경은 아빠의 일기장을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한다. 만약 내가 먼저 떠난다면 내 기억이 딸과 아내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길. 그녀는 그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지금 마무리 내레이션, MC 톤. 우리는 종종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잊으려 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엔 어떤 그림자가 남아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다시 꺼내보고 싶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누군가의 잊힌 진심을 다시 꺼내는 계기가 되어주세요. 기억의 다리, 아빠의 일기, 가족 드라마, 감성 스토리 준비되셨다면 다음 파트 5, 다리를 건넌 자들로 이어가겠습니다. 파트 5, 시네마틱 스토리텔링 제5화, 다리를 건넌 자들.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온 시간이 있었고 서로를 향해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넜다. 장면 15. 그 남자의 마지막 선물. 며칠 후 4번째 상자가 도착했다. 이번엔 작은 금속 상자였다. 열자마자 안에는 정갈이 정리된 카세트 테이프 2개와 손으로 직접 쓴 요리 레시피 1장, 그리고 오래된 영화 티켓 2장이 있었다. 마지막 요리와 마지막 약속, 그리고 마지막 기억. 영숙은 티켓을 보자 숨을 삼켰다. 그건 그들이 연애 초기에 함께 본 영화의 리마스터판, 10년 후 재개봉한 상영권이었다. 그는 죽기 전 미리 예매해둔 것이다. 영화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상영 중이었다. 장면 16. 함께 요리한 밤. 세 사람의 식탁. 영숙과 미큉은 레시피를 따라 마지막 요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동작, 그리고 지호은. 그날 처음으로 영숙의 집에 발을 디딘 손님. 그는 조용히 식탁을 도왔다. 이런 식사 오래간만이네요. 우리 집도요. 오래간만이야.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다. 그 순간 마치 상출이 창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장면 17. 편지, 그리고 테이프의 마지막 녹음. 식사 후 영숙은 마지막 테이프를 플레이한다. 상철의 목소리. 더 이상 떨리지도 숨기지도 않는 진심 그대로의 목소리.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 미경아, 미안했다. 아빠라는 이름이 너무 무거워서 널 보는 게 겁났어. 영숙,
당신은 내 생의 전부였고 지금도 그래. 이제 내가 만든 이 조각들을 너희가 이어붙이길 바래. 녹음은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방 안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장면 18. 다리 위에서의 약속 며칠 뒤. 미켕과 영숙은 쌍출이 가장 좋아하던 한강 다리 위를 함께 걷는다. 구름 사이로 노을이 번진다.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는 같은 다리 위에 있잖아. 두 사람은 다리 위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꺼낸다. 그 다리는 이제 세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기억과 화해의 다리가 되었다. 마무리 내레이션, MC 톤. 죽은 사람은 떠나간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건너지 못한 다리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다리를 놓아주세요. 기억의 다리, 하라라카칸 가족의화해, 하르 감성 드라마, 치카리함, 사랑은 남는다, 파티스크, 시네마틱 스토리텔링, 제6화, 최종화. 마지막 인사. 진짜 이별은 떠나는 날이 아니라 다시는 그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는 날이다. 하지만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다면 사랑은 아직 살아있다. 장면 19. 마지막 테이프, 비밀의 메시지. 어느 날 아침 영숙은 주방 식탁 위에 놓인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테이프 1개와 작은 종이 쪽지. 이건 내 마지막 목소리야. 하지만 네가 혼자 듣지 않길 바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미경과 함께 앉는다. 그리고 테이프를 재생한다. 상철의 마지막 음성. 이번엔 유난히 조용하고 따뜻하다.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너희는 내 계획을 모두 받아줬다는 뜻이겠지. 사랑이란 건 꼭 살아있어야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억 속에서도, 웃음 속에서도, 요리 냄새 속에서도 살아있거든. 이제 그만 울고 내 사랑을 너희 둘의 삶으로 이어가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눈물이 흐르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따뜻함이 더 많다. 장면 20봉투 속 두 번째 쪽지. 뜻밖의 선물. 양숙히 봉투를 뒤적이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더 발견한다. 거기엔 상출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의 내용이 적혀 있다. 청춘 때 우리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을. 여행 예약은 해뒀어. 떠나기 좋은 봄날이야. 예약 확인증, 기차표, 숙소 예약증. 모두 날짜가 다가오는 주말로 되어 있다. 영숙과 미켕은 서로를 바라본다. 같이 가요, 엄마.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장면 20일. 기차 안. 새로운 시작의 풍경 며칠 후. 기차 창밖으로 봄이 흐른다. 꽃이 피고 하늘은 맑고 기억은 따뜻하다. 미경은 조용히 말한다. 엄마, 아빠는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응. 그리고 너도 그래. 그들은 말없이 손을 잡는다. 창밖엔 과거가 지나가고 기차는 미래를 향해 달린다. 최종 내레이션, MC 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랑은 오히려 그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여러분은 아직 사랑한다는 말을 다 전하셨나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작별을 선물하세요. 이로써 천국에서 온 소포 이야기의 완결입니다.